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의 제목은 자연은 언제나 인간을 앞선다. 패트릭 아리지움, 김주희 옮김, 시공사에서 23년 4월 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원저의 제목은 30 Animals That Made Us Smarter, 2021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생물학자이자 BBC 등 중요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진행자이고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자연을 통해 인간 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싶었습니다. 프롤로그를 잠깐 볼까요? 북극곰은 눈부시게 하얀 털을 지녔으나 실제로는 브라운베어 큰 곰의 후손이다. 갈색 대신 하얀 털이 장점으로 작용한 시기는 마지막 빙하기였다. 유전자 돌연변 위로 하얀 털을 지녔던 몇 안 되는 곰들이 빙하기에 하얀 눈더미로 위장하며 곰의 먹잇감인 물범들이 자신들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북극곰의 위장을 가능케 한 하얀 털은 무작위 돌연변이에서 시작됐으나 유용한 특성으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특성은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선택되어 현재 세대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북극곰은 가장 바람직한 진화 사례이다. 그런데 유전적 돌연변이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성을 생물에게 부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아주 간단하다. 목숨을 잃고 다른 개체와 함께 멸종한다. 가혹하게 느껴지겠지만 지구 위의 생명체는 모두 적자 생존의 원칙을 따른다. 자연은 문제 해결사로 가득하다. 무수한 생물종이 오랜 세월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온갖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따라서 자연은 최고의 연구개발 센터인 셈이다. 생체 모방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지구에 사는 동물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과정이다. 생체 모방의 첫 사례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행에 매료되어 날아다니는 기계를 여러 번 스케치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기계의 날개는 방향 전환 능력을 무기 삼아 하늘을 완전히 장악한 동물인 박쥐의 날개를 모방했다. 다빈치는 생전에 자신의 상상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다빈치의 청사진은 수백 년 뒤 라이트 형제에게 영감을 줬고 그 결과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제작되었다. 이제 우리를 좀 더 영리하게 만들어준 30가지 동물과 밝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은 30가지 동물을 각각 소개하는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9가지 동물을 골라 1, 2부에 나누어서 조금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동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섭씨 100도를 지나 151도가 넘는 온도로 15분 동안 가열하고 섭씨 마이너스 272도까지 8시간 냉각해도 다시 살아난 동물을 상상해보자. 이 동물은 지구에 사는 다른 어느 생물과 비교해도 1000배 더 강한 방사능을 견딜 수 있다. 또한 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물학자가 이들에 매료되는 이유는 사실상 불멸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 동물은 심지어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상공 궤도에 진입하는 사이에도 살아남았다. 게다가 12일간 우주의 진공에 노출되었을 때도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실제로 우주여행을 떠난 이 동물 3,000마리 가운데 450마리가 우주에서 새끼를 낳았다. 바로 완보동물이다. 몸 길이가 약 0.5에서 1mm로 매우 작아서 자세히 관찰하고 싶다면 현미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 정원의 작은 이끼 한 덩어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작은 이끼 덩어리에 깨끗한 수돗물을 뿌린 후에 잠시 두었다가 유리 접시에 꼭 짜보라. 그리고 그 물이 가라앉으면 돋보기로 유리 접시를 들여다보라. 이 동물은 대부분 눈이 작고 검으며 몇몇은 심지어 몸에 갑옷을 둘렀다. 완보동물 외에도
건조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충, 효모, 세균이 다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독특한 특성을 공유한다. 단 것을 좋아한다는 특성이다. 그런데 이들이 단 것을 좋아하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많이 다른데 트레할로스라는 당분 한 종류를 많이 생성한다. 트레할로스는 세포 내의 유리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면서 단백질과 세포막 등 다양한 주요 구성 요소를 안정화한다. 트레할로스가 작용하지 않으면 세포는 파괴될 것이다. 한 연구에서 완보동물이 건조한 상태에서 물 분자를 트레할로스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면 세포는 물이 공급될 때까지 분자 수준에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분을 보충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 발견은 의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트레할로스가 완보동물의 세포를 안정화한다면 혈액과 같은 인간의 세포가 건조되면서 손상되는 현상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헌혈이 1억 회 넘게 이루어진다. 기증된 혈액은 혈장이나 혈소판과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로 분리된 다음 수혈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수술 도중 손실된 혈액을 보충하며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혈소판은 상처 치료에 특히 유용하지만 보관하기가 까다롭다. 혈소판은 냉장 보관 시 파괴되기에 실온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사흘에서 닷새밖에 되지 않는다. 트레할로스를 혈소판에 넣고 동결 건조하여 만든 가루는 2년 동안 보관이 가능했다. 이 참신한 기술은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만일 성공한다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 기술의 또 다른 응용 분야는 백신이다. 여러 가지 백신 역시 보관과 운송이 까다롭다. 만약 트레할로스나 그와 비슷한 화합물을 사용해 백신을 건조할 수 있다면 백신에 넣어서 실온에서 운반하고 저장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활성화하면 된다. 또한 이 기술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여행에도 유용하다. 장기 우주 비행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한 극한 생물 연구자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완보동물을 기르는 프로젝트를 나사와 함께 진행 중이다. 우주 비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 완보동물이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인류는 완보동물 기술을 적용하여 우주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좀처럼 사람 눈에 띄지 않지만 생존 의지가 강한 동물이 의학기술에 영감을 준 과정을 살펴보았다. 1mm도 안 되는 이 동물이 이렇게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동물은 혹등고래입니다. 여기서 혹등은 이 고래가 잠수할 때 등을 동그랗게 구부리는 동안 등 지느러미 앞에 혹이 도드라지는 것에서 유래한다. 호주 서부 해안에서 그토록 많은 고래를 한 지역에서 본 것이 처음이었다. 내가 탄 배의 곁을 줄지어 지나가던 고래들이 호흡을 위해 잠시 수면으로 올라와 분수공으로 바닷물 안개를 내뿜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고래가 깊이 잠수하는 모습이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장면이죠. 나는 혹등고래 몸 양쪽에 돋은 가슴 지느러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가슴 지느러미는 몸 전체 길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길고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했다. 내 눈에는 그 울퉁불퉁한 가장자리가 물에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보였다. 여러분 또한 유선형으로 가장자리가 매끄러운 지느러미가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울퉁불퉁한 지느러미는 제 역할을 잘 해낸다. 한 연구자가 수년간 연구 끝에 비밀을 밝혔다. 지느러미의 울퉁불퉁한 혹은 지느러미 위로 물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서 그 거대한 포유동물이 급히 방향 전환을 하며 원을 그리고 헤엄치게 한다. 혹등고래가 먹이를 잡을 때 민첩성을 발휘하려면 꼭 필요한 능력이다.
여기서의 민첩성이란 인사이드 루프를 말하는데, 인사이드 루프란 지느러미를 뻗은 채 물고기 떼를 앞질러 빠르게 헤엄쳐 나아가다 방향을 급격히 180도 전환하는 것으로 먹이 수백 마리를 삼킬 수 있다. 이러한 결절이 도입된 풍력 발전기 날개는 기존 풍력 발전기보다 훨씬 많은 전력량을 생산한다고 한다. 결절이 소용돌이를 일으켜 양력을 증가시키고 날개를 가로지르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다. 바닷속 거인들 덕분에 미래의 풍력 발전기 날개는 울퉁불퉁해질 것이다. 세 번째로 소개할 동물은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손바닥만한 작은 포유동물로 날카로운 가시가 돋았지만 원뿔 형태의 귀여운 얼굴과 부드러운 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고슴도치가 나무를 제법 능숙하게 탄다는 사실을 아는가? 다만 나무에서 다시 내려오는 일에 서투르며 나무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몸을 공처럼 말고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가시는 떨어질 때 충격을 완화하여 고슴도치가 다치지 않도록 막는다. 심지어 6m 높이에서 떨어져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다. 고슴도치의 가시는 인간의 털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가시의 내부는 비어 있어서 그 공간을 공기가 채운다. 이런 구조는 가시를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압력이 가해졌을 때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게 한다. 이러한 가시의 능력은 스포츠 헬멧 디자인에 영감을 주었다. 충격을 흡수하는 고슴도치의 놀라운 능력은 격렬한 충돌로 인해 뇌진탕 위험이 큰 스포츠 종목에 특히 필요하다. 새로운 헬멧 내피는 타격이 정면으로 들어오든 비껴 들어오든 가시 전체에 충격을 전달해 에너지를 사방으로 분산한다. 이를 통해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하여 운동선수의 건강을 위협하는 급격한 두뇌 흔들림을 방지한다. 연구팀은 헬멧 디자인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중이지만 머지않아 전 세계 스포츠 선수는 내부가 고슴도치 가시처럼 뾰족한 헬멧을 착용할 것이다. 그럼 나머지 6가지 동물의 이야기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